메스를 든 사냥꾼은 천재부검이 세연이 연쇄살인마 아빠를 잡으려 하는 이야기로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세연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아빠의 살인 흔적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세연은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하는 법의관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연은 증거가 없을수록 부검실에서 밤을 지새고 일부러 골치 아픈 사건들을 도맡곤 했는데요. 이는 추천서를 받아 교과서 본원으로 가기 위한 세연의 빌드업이었죠. 그렇게 6년을 일하니 공을 인정받은 세연은 종종 시사범죄 프로에 나가 이름을 알렸고, 소장은 용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결해주면 본원 추천서를 써준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연은 그 사건이 세연의 마지막을 빛내줄 최고의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체를 부검하며 자신이 죽였다고 믿은 아빠 조균의 살인 흔적을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죠. 세연이 조균의 살인을 돕기 시작한 건 엄마의 죽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9살이었던 세연은 조균의 지시에 따라 갯벌에 엄마를 묻은 뒤 이후 종종 조균과 함께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요. 세연의 역할은 조균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몇 년간 조균의 6건의 살인에 함께한 세연이 기억하는 조균의 마지막은 세연이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절벽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팔이 부러진 조균의 모습은 죽은 게 분명해 보였고, 조균이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덕에 이름과 나이, 얼굴까지 바꾼 세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세연이 과거를 모두 잊고 꿈을 향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겨두고 있을 때 갑자기 조균의 흔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체를 재단하고 실로 꿰맨 흔적과 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은 사건 현장은 틀림없는 조균의 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일명 재단사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화제성 높은 사건의 범인이 잡힌다면, 그래서 세연이 조균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출세는커녕 법의관으로도 일할 수 없게 됨을 알고 있는 세연은 경찰보다 먼저 조균을 찾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세연은 사건을 맡은 강력팀 팀장 정정현 경위를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원래 2인 1조로 움직이는 수사 원칙과 다르게 국과수 부검의뢰에 아침부터 혼자 와 있던 정현의 모습으로 그가 경찰서에서 고립되어 있음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정현은 조용히 사건을 덮고자 하는 팀원들로 인해 탐문, 잠복, 현장 조사까지도 모조리 혼자 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정현은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세연에게 의지하며 인간적인 호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런 정현을 적당히 도와주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동시에 수사에 혼선을 줄 계획이었죠. 하지만 세연의 바람과 달리 정현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형사의 직감이기도 했지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체 훼손 방식이 지나치게 잔인한 점이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다는 것에 쌓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 보였죠. 두 번째 이유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며 보았던 나치익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정현은 어릴 적 조균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21년 전 우연히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된 뒤 아버지를 미행했던 정현은 한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정현은 자동차 사이드미러로 여자아이를 훔쳐보던 조균을 발견했죠. 수상함을 감지한 정현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이를 말했지만 아버지는 정현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에만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자아이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타고난 선한 마음의 정현은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졌고 이후 나쁜 놈들을 다 잡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경찰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정현이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두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세연이었는데요. 세연의 집 근처에서 사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사체는 저번과는 정반대였는데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저번과는 반대로 사체에는 일부러 남긴 게 분명해 보이는 신원미상의 지문이 수없이 남겨져 있었죠. 조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세연은 같은 것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던 조균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범행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었는데요. 유난히 일처리가 느렸던 조균이 혼자서 한 달에 2건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세연은 경찰서에서 발부받은 임시출입증을 이용해 현장 근처에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공범을 의심한 세연의 예상대로 사건 당일 현장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지나갔죠. 제2의 세연 역할을 하고 있는 조균의 조력자인 게 분명했지만 세연은 이 사실을 정연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한편 강력팀에는 세연의 이름으로 된 택배가 도착합니다. 정연은 의아해하면서도 세연에게 이를 전해주죠. 택배에는 낡은 노트가 들어있었는데 어린 세연이 죽은 동물들과 찍은 섬뜩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조균의 선전포고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내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정연은 공범을 의심하며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범인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미제살인 사건을 파고든 정연이 사건 당일 수상한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에게 미성년자 공범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죠. 정연이 더 이상 미제 사건을 파헤치지 않도록 정연의 시선을 돌려야 했는데요. 때마침 정연에게서 21년 전 일에 대해 듣게 된 세연은 정연의 죄책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연이 경찰이 된 이유는 범죄자를 잡고 싶어서였고 원래 도망치는 건 쉬워도 다시 돌아오는 건 어려운 법이니 10살밖에 안 됐던 정연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말라고 정연을 위로한 세연은 개인 감정이 섞일 수 있으니 미제 사건은 자신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하죠. 그런데 세연의 말에 감동받은 정연이 세연의 눈을 보며 세연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자 이상하게도 세연은 그런 정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 처음 느끼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던 중 3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피해자는 여중생, 현재 실종 상태였죠. 정연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던 세연은 일부러 언론에 수색 정보를 흘리고 이후 발견된 실종자가 결국 사망하게 되자 정연은 강력팀 팀장에서 강등됩니다. 또다시 세연은 걸림돌을 치웠다는 안도감보다 정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앞서죠. 세연은 최근 들어 생긴 낯선 감정들이 모두 조균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균이 보낸 노트에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세연은 마지막 장에 붙어있는 어딘지 낯선 세연의 사진을 본 순간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독 엄마를 닮았던 세진은 세연에게 유난히 다정한 언니였습니다. 조균과 살인여행을 떠나야 했던 세연과 다르게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던 세진은 커갈수록 조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회를 노리던 세진은 어느 날 조균과 크게 싸우게 되자 탑차로 조균을 받아버린 뒤 세연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 위해 냉동탑차에 숨은 것이 큰 화근이었는데요. 세진은 추위에 떨면서도 마지막까지 세연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준 뒤 죽었고 이후 탑차의 문이 열린 사이 세진을 업고 도망친 세연은 세진을 나무 밑에 묻은 뒤 기절해버렸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세진과의 기억을 모두 잊은 뒤였습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세연은 세진의 복수를 위해 직접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조균의 위치를 찾는 게 먼저였는데요. 최대한 간단한 살인 방법을 추구했던 조균이 사체에 굳이 복잡하게 남겼던 실, 세연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게 분명한 시대 의미에 대해 생각하던 세연은 조균에게 난독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혼자서는 해부학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가 매일같이 보는 책이 있었는데요. 매 페이지마다 커다랗게 그려진 인체 구조가 있는 책이었죠. 색연필로 장기를 구분해 칠했던 조균은 한 페이지를 다 끝내면 신체 부위와 이름이 맞아떨어지게 선을 그어 표시하곤 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사체의 근육마다 재단해 놓은 실처럼 말이죠. 세연은 곧바로 용천시의 도서관으로 달려가는데요. 자신의 흔적이 남는 걸 극도로 싫어해 그 흔한 택배 한 번도 시키지 않은 조균이 빌리고 반납해버리면 누가 읽었는지 알 수 없다며 늘 도서관을 애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연은 아직 소지하고 있는 경찰서 임시출입증으로 3개월 동안 같은 인물이 책을 빌려가고 있다는 것과 그 인물의 주소를 확인하죠. 주소는 한 세탁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남자는 한눈에 봐도 조균이 분명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다가간 세연이 전기 충격기를 든 순간 세연은 뒷머리를 강타하는 충격과 함께 쓰러집니다. 감기는 눈 사이로 블랙박스에서 보았던 여자아이가 보였죠.
여자아이의 이름은 세은, 세연의 이복자매였는데요. 절벽에서 주근을 구해준 여자와 낳은 아이였죠. 이후 여자를 없앤 주근은 어린 세연에게 그랬듯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뒤처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실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렇게 세연이 간절했던 주근은 우연히 TV 프로에 나온 세연을 곧바로 알아보고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범으로 몰리도록 세연의 집 앞 쓰레기에 두 피해자의 물건을 남겨둔 주근은 온통 세연의 이야기로 도배된 뉴스를 보여주며 세연이 돌아갈 곳은 없으니 자신의 조력자가 되라고 세연을 협박하는데요. 하지만 세연이 고분고분하지 않자 사체 처리하는데 손가락 10개가 다 필요해? 라고 물은 주근은 그대로 세연의 두 손가락을 절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세연의 손가락이 괴사되기 시작하자 주근은 어쩔 수 없이 세연을 약국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이때 정연이 나타나 세연을 구해줍니다. 주근의 칼에 찔리면서도 세연을 보호한 정연은 사이렌 소리에 겁을 먹은 주근이 도망친 뒤 구급차에 실려가는데요. 주근으로 인해 세연이 공범으로 몰리며 그동안 세연이 크고 작게 저지른 일들이 모두 알려졌지만 세연을 믿은 정연이 세연의 행적들을 따라가다 세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연이 깨어났을 때에는 세연이 주근의 자식이라는 것과 또 다른 피해자가 잡혀있으니 주근의 하얀색 탑차를 보면 신고해달라는 눈물 섞인 브리핑을 마친 뒤였습니다. 세연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자 정연은 세연의 병실을 찾아가는데요. 세연이 어깨는 괜찮냐고 묻자 정연은 그저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거 압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라고 세연을 위로하죠. 이후 주근의 탑차가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오자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간 정연은 탑차에 타 있는 인물이 세은 한 사람이란 것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세연의 브리핑마저 계획의 일부였던 것인데요. 주근이 세은을 미끼로 던질 것을 알고 있던 세연은 주근의 첫 번째 살인이었던 엄마를 묻은 갯벌에서 주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낸 주근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인 세연은 가까스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를 놓는 데 성공합니다. 세연은 주근이 저질렀던 살인과 똑같이 그에게 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메스를 들자 세진과의 기억, 행복을 찾을 때까지 꼭 살아보라는 세연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혼자 남겨질 세은도 떠올랐죠. 그대로 메스를 던진 세연은 이제야 진정으로 주근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느낍니다. 세진이 주근에게 남기는 유언이었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 세연은 자신도 그렇다고 한 뒤 일단 감옥에 가 있으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벗어나는데요. 한 달 뒤 학교에 입학하는 세은에게 교복을 사주는 세연과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웃는 정연의 모습과 함께 끝이 납니다.